대북 전단 금지법 이거 철폐해야 됩니다. 저는요, 북한 인권 문제에서 가해자이자 포갑자 독재 정권인 김정은의 편을 들면서 이렇게 북한 인권 문제만 나오면 입을 닫고 숨어버리는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거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달 자격도 없는 이런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의 반국가적인 행태를 보고서도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공산 전체주의에 맹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외교부 1차관께서 나와주십시오. 발언 주의하세요. 발언 주의하세요. 네, 발언 주의하세요. 쓰레기 발언 주의하세요. 네. 부의장님. 그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이 쓰레기? 뭐 쓰레기? 우리 무슨 말씀? 태영 의원님, 의원님, 네. 우리 의원 서울 향해서 응답하지 마시고요. 뭐 쓰레기? 우리 의원님들, 이거 자료 좀 정리해 주십시오. 의원님들 그 말씀을 하더라도 쓰레기라든지 이런 그 인신 공격적인 발언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조용히 해 주세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서울 강남갑 국회의원 태영입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오늘 대정부 질문 답변 시에 문재인 정부 시절 경찰 인원 중력에 대해서 중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혹시 더 추가로 말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네, 아까 제가 지난 정부에서의 증원 숫자를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14,571명이 증원되었다고 경찰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잘못 숫자를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숫자 기억하기 힘드시죠? 어제 총리님께서 이 첫날 회의, 첫 질의에서부터 야당이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는 거, 이 사실 보고 좀 충격받지 않으셨어요?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저는요, 이거 대정부 질의 첫날 회의 첫 질의에서부터 야당이 대통령 탄핵 권고하는 거, 이거 제가 국회 기록을 한번 다 뒤져봤습니다. 이런 일이 헌정역성이 있었느냐? 아직까지 전 찾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충격받았습니다. 이거말로 현재 국정을 닥치고 탄핵으로 이거 끌고 가자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조용하세요. 제 발언 시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은 그럴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인 토론이 되는 쪽으로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좀 정치화되는 그러한 토론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총리님, 제가 이거 단도직입적으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 이 방류 문제를 정치적으로 호재를 활용하는 이 정치 세력은 세계에서 사실상 북한 노동당, 중국 공산당,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 더불어민주당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 평가가 맞는가요? 진보당도 있습니다. 네, 진보당도 있어요. 전 세계의 대부분은 합리적으로 처리된다면, 과학적으로 처리된다면 이 방류는 반대하기 어렵다 하는 것이 세계적인 그런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이재명 대표가 런던 협약 당사국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하는 친서를 발송했다고 합니다. 총리님, 혹시 이재명 대표가 각국 정부들의 어떤 내용의 편지를 보냈었는지 혹시 보고받은 바 있는가요? 저는 특별히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대개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을까 하는 그냥 추측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이재명 대표가 보낸 이게 편지인데요. 저는 이거 편지를 읽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행간을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행간에는 취지는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인정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도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의 대통령은 이재명이고 한국에서 주권 행사를 하는 실체도 더불어민주당이다. 이런 걸 세계에 알리는 내용으로 이거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좀 구체적으로 소개하겠는데요. 자, 서두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두에 대한민국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하고 꼭지를 뗍니다. 이거 이 내용을 들어보면요, 이거 내각 책임제 정부들이 뜯어보면 이거 민주당이 우리나라에서 집권당인 줄 알고 이거 착각하게 되었어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용이 이렇게 되었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2021년 10월 국제해사기구 총회에서 일본의 방류 계획에 공식적으로 우려를 제기했다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어떻게 끌고 나갔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각국 정부들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런던 협약 우정세를 위반하고 있는지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2021년 10월 이 문제를 제기한 건 문재인 정부인데 2022년 3월 대한민국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이 엄연한 사실 슬쩍 빼버렸습니다. 예? 이거 윤석열 정부 인정하지 않겠다고 공개 선언한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총리님?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어요. 글쎄요, 저는 뭔 소리 합니까 지금? 저는 런던 협약 의정서와 연관된 문제는 우리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과학에 기초한 안전한 방류는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 지금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같았듯이 IMO에 대한 입장도 현재까지는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이 편지를 보면서 한국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서 지금은 다른 정부라는 이 엄연한 사실을 슬쩍 빼서 다른 나라 정부들을 우롱하고 국가 관계에서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건 행정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국민을 대표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실을 왜곡해서 편지를 보내는 거, 이거 국민 주권 도둑질,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외교권, 대외적인 교섭권은 행정부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의견을 보내는 거는 저는 그거는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그것은 반드시 진실의 기초를 둬야 된다. 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려면 과학의 기초를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적어도 이 오염 처리수,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방류의 문제, 또 IMO의 런던 협약에서 오염수라는 투기, 해상 투기라는 것을 보는 그러한 개념과 시각은 저는 똑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국민의 선택으로 탄생된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닥쳐라 탄핵, 그리고 100만 수산인의 생업은 알아가지 않고 모든 전국을 정치적 수단, 탄핵 수단으로 삼는 이런 세력이 저는 반국가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수산업인 100만 명의 민생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정말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정말 과학적으로 토론하고 그 안전성을 토론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한 기초가 없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수산업인들의 영향을 받게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민생을 위하는 우리 정치권의 모습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지금 민주당의 이런 괴담, 선동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기운 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부 장관님께서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지금 윤미향 의원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시켜야 한다, 이 요구가 지금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일하게 하려고 했는데 아까까지 앉아있더니 본인은 또 지금 없네요. 윤미향 의원은 지금 일본 시민사회 어느 곳에 가든 조청령은 있다, 조청령 행사 참석이 뭐의 문제냐 이러면서 국민의 혈세를 받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남조선 괴뢰라는 말을 듣고도 현장에서 최소한의 항의, 퇴장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관님 혹시 일본에 있는 조청련 어떤 단체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반국가 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간도 대학살 행사에 참석하여 한국 사회에 일본의 반인권 유린 행위에 대하여 알리고 싶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청련이 9만 3천 명의 제1농포들을 북한으로 보내 생지역으로 미열어 놓은 반인권 단체라는 점은 한 번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장관님께서는 윤미향 의원이 조청련을 비판했다는 이런 사실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상황입니다. 제가 북한에서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학급에 부모를 따라서 북한으로 북송되었던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용히 저에게 뭐라고 했느냐, 지상 낙원인 줄 알고 왔는데 이렇게 지옥인 줄 몰랐다. 자기를 일본에서 데려온 부모가 원망스럽고 정말 일본에 가고 싶다고 펑펑 울었습니다. 당시 철이 없었던 저는 걔 보고 야, 너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또 그에게 야, 이거 이러다가 너 동무들하고 다 멀어질 수 있어 그런 말 자꾸 하면 저 자체도 속으로 저희하고 놀다가 이거 큰일 나겠구나, 내가 피해를 보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몇 년 후에 그와 그 온 가족은 간첩으로 몰려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아마 지금쯤은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네들을 인질로 잡힌 조청련 사람들은 지금도 할 수 없이 그에게 충성 헌금을 바치고 있습니다. 북한에 간 북송 제1교포들은 쪽발이, 째뽀라는 차별과 멸시를 받았고 이동 국민으로 분류되어 신분 상승의 길이 막혔습니다. 지금 그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길은 탈북밖에 없습니다. 세계는 조청련의 북송 사업을 현대판 노예 무역이라고 지금 규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조청련이 무슨 문제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본의 반인권 유린 행위를 폭로한다고 하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하면서도 막상 북한 인권 문제만 나오면 침묵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왜 이렇게 침묵하고 있을까요? 혹시 알고 계시는 사실이 있습니까? 여튼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에 위반이 있는 여부를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저는요, 이 윤미향 의원 본인이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들을 다시 북한 지역으로 보내려고 회유한 이런 반인권 유린 행위자로 지금 의심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윤미향 의원과 남편은 2016년 중국에서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에 온 북한 탈북민들에게 북한으로 돌아갔다라는 거 회유했다는 저렇게 보도가 여러 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윤미향 의원은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에게 지옥으로 돌아가라고 회유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큰 문제는 뭐냐? 이러한 반국가적 행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권 문제에 대해서 앞장서 떠들던 민주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왜 이 사건에 침묵하고 있는지 혹시 장관님은 아십니까? 네, 그건 제가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장관님, 네, 지금 이번에 장관이 되셨으니까 앞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만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기회가 되면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오늘 대정부 질의에 나오신 김에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서 중국 싱하이밍 대사한테서 훈시만 듣지 말고 탈북민도 우리 국민이니 강제 북송하지 말라고 요구도 좀 하고,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문제로 수십 개의 나라에 편지 보낼 때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도 막아달라, 이런 편지도 좀 함께 내용에 넣어서 보내달라고 좀 한번 공개적으로 요청해 주시겠습니까? 네, 통일부는 북한 이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난민의 지위를 가져야 되고 그들의 자유 의사에 따라서 그들이 한국으로 온다고 한다면은 저는 수용 원칙을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수차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주한 대사들 예방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혹시 주한 중국 대사, 싱하밍 대사도 만날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통상적으로
통일부 장관이 새로 취임을 하면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제외 대사들은 의례적으로 만나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강제 북송 막아달라고 꼭 강조해 주십시오. 네. 예. 그리고 얼마 전 통일부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12번째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민주당이 이번에 받아들일까요? 통일부는 이 북한 인권법에 따라 북한 인권재단이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와 계속해서 소통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요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 북한 인권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민주당의 반대로 11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법이 통과된 지 7년이 지났는데 민주당의 반대로 북한 인권재단은 출범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김여정이 대북전단 금지법 만들려고 하니까 얼마 걸렸느냐? 6개월밖에 안 걸리고 만들어졌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 이거 철폐해야 됩니다. 저는요 북한 인권 문제에서 가해자이자 포갑자 독재 정권인 김정은의 편을 들면서 이렇게 북한 인권 문제만 나오면 입을 닫고 숨어버리는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거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달 자격도 없는 이런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의 반국가적인 행태를 보고서도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공산 전체주의에 맹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외교부 1차관께서 나와주십시오. 발언 주의하세요. 발언 주의하세요. 네, 발언 주의하세요. 쓰레기 발언 주의하세요. 네. 부의장님. 그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이 쓰레기? 뭐 쓰레기? 우리 야, 무슨 말? 태영 의원님, 말 의원님, 해. 우리 의원석을 향해서 응답하지 마시고요. 뭐 쓰레기? 우리 의원님들, 이거 자료 좀 정리해 주십시오. 의원님들 그 말씀을 하더라도 쓰레기라든지 이런 그 인신 공격적인 발언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조용히 해 주세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차관님. 네. 최근 러시아 국방장관이 이미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중로 합동 군사훈련에 북한을 초청했다고 했으며 실제 참가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런 언급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영내에서 핵을 가진 북중으로 3대 핵 보유국들이 핵전쟁을 가상한 합동 군사 연습까지 벌린다면 역내 안보 구조가 다시 한번 요동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대책이 있습니까? 우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러북중 밀착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굴러갈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러북중 군사 협력이나 이런 또는 가능한 어떤 동향에 대비해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대응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한미일 안보 협력을 사전에 강화해 둔 것은 이럴 때 잘 균형하게 사용할 수 있는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보 환경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대정부 질의에서 야당은 우리가 캠프 대비해서 얻어낸 것이 뭐냐? 둘러리 서고 일본 오염수 방패막이 역할 밖에 한 것도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거 계속 포함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실제 캠프 대비해서 얻어낸 거 없는가요? 한 분 좀 말씀해 주세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우선은 잘 아시다시피 안보적인 측면에서 삼국 간의 안보 협력이 훨씬 더 공고하고 제도화됐고 뿐만 아니라 경제, 첨단 기술, 인적 교류 이런 부분에까지 협력의 폭도 넓어지고 또 산업이나 상무 이런 분야 장관들까지도 이 정례적인 협의를 갖도록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협력도 제도화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탈냉전 이후에 30여 년 동안의 국제 질서가 판이 바뀌는 상황에서 우리가
한미일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에서 조금 더 주도적이고 조금 더 그 역할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차관님, 만일 우리가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가감하게 결단하지 않았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 캠프 데이비드 프로세스 이거 엄둔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미일 3국 협력이 이렇게 강화된 데는 기본적으로 한일 관계가 그전보다 좋아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차관님, 지금까지 일본이 이런 공동 성명을 통해서 명시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고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는 그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서 과거 경부 고속도 도로 건설을 반대했던 측의 논리가 생각납니다. 당시에도 자동차 없는 나라에서 당장 경제에 도움도 되지 않는 건설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다면서 건설 현장에 들어눕기까지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과거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부 고속도로를 건설한 박정희 정부처럼 흔들림 없이 캠프 데이비드 도로를 끝까지 건설해 주길 바랍니다. 당장 내년 상반기 2차 3국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꼭 성사시켜서 이 캠프 데이비드 이 뉴노멀 도로가 시간표대로 건설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캠프 데이비드 프로세스가 빨리 제도화되도록 그러한 방도 중에 하나로 캠프 데이비드 프로세스 사무국 이걸 우리가 서울에 유치하는 이 문제에 시동을 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차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한일중 협력의 경우는 이미 잘 아시다시피 서울에 사무국이 있습니다. 근데 한미일 협력도 이제 그동안의 안보 협력 중심에서 외연이 확대되면서 이번에 여러 분야로 확대됐고 그에 따라서 협력 사업들도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무국 같은 상설 조직의 필요성이 사업이 진전되면서 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딱 하겠습니다.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 사이에 기조나 원칙에서 달라진 거 있습니까? 지난 정부에서 관련 장관님들께서 국회에 와서 설명하신 거나 또는 국제기구 같은 데서 말씀하신 것들을 비추어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옳습니다. 뭐 총회가 네. 있잖아요. 그때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IAEA의 기준과 절차를 따른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같은 기조고요. 그때에 비해서 저희가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방류가 아무래도 임박했으니까 시찰단을 보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확인할 면도 있습니다.